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 요즘 레버리지 ETF 엄청 많이들 하시잖아요. 보면은 2X, 3X, TSLL, NVDL, TQQQ, 속실 같은 뭐 5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레버리지 ETF를 저도 물론 레버리지 ETF를 지향하지만 이런 레버리지 ETF를 완전 무지성에 매수를 할 바에야 차라리 나스닥 선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TQQQ는 3배인데 이 나스닥 지수 선물 어차피 똑같은 방향성이고 그런 경우에는 체감되는 레버리지가 20배, 30배, 많이 나오면 50배까지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 바로 나올 거예요. 3배랑 30배가 어떻게 같냐? 비트 마진만 봐도 청산당하고 돈 삭제되고 한다는데 선물이 훨씬 위험한 거 아니냐? 맞죠? 선물 엄청 위험합니다. 몇 배수인지만 보고 하면 당연히 다르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몇 배냐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이게 어떤 구조적 차이가 있냐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둘 다 나스닥에 배팅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두 상품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자, 이런 비유를 해볼게요. 집을 이 전세로 들어가도 사람들은 가끔 나 집 샀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죠? 집을 산 게 아니라 이 전세라는 권리를 획득한 거죠. 겉으로는 입주라는 똑같은 행동이어도 소유권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투자도 똑같아요. 겉으로는 똑같이 매수 버튼을 누르지만 그 안에 구조가 ETF냐 아니면 개별 종목이냐 레버리지 ETF냐 선물이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는 많은 분들이 주식처럼 착각하는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용 상품이 아닙니다. 오래 달고 갈수록 망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건 막연하게 리스크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간 수익률 추종.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수가 1% 오르면 레버리지 ETF는 2% 근처를 맞춰야 하고 내일 다시 플러스 2%가 되든 마이너스 2%가 되든 운용사가 포지션을 맞춰야 됩니다. 이걸 데일리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레버리지 ETF는 매일 손익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증권사, 운용사는 매일 데일리 리밸런싱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손절을 안 했어도 손절한 거야. 그날의 손실이 원금에서 깎인 채로 다음날이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하루에 3% 빠지면 세배 레버리지는 9% 맞았겠죠? 이 9%는 내일 다시 오르면 되겠지라는 맨징의 마인드. 오늘만 이 아픈 손실이다 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깎인 원금으로 내일을 다시 시작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시간이 길수록 회복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1억을 속수를 샀는데 오늘 마이너스 10% 맞았어요. 내일 되잖아요? 나는 1억에서 마이너스 10%를 맞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9천으로 시작하고 마이너스 1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확정적 손실이 되는 겁니다. 거의 100%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 중에 이렇게 장기 우상향 하는 차트면 괜찮지 않냐는 말을 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괜찮냐고 말을 하는데 맞아요. 계속 오르기만 하면 레버리지는 더 잘 나와요. 근데 오르기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장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보면 오르다가 꺾이고 급락 한번 나오고 횡보 길어지고 다시 튀고 또 흔들리고 이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는 복리가 계속 쌓이는 게 아니라 변동성에 대한 비용을 계속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왔다 갔다만 해도 계좌 안에 돈은 사라집니다. 차트는 멀쩡한데 내 계좌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레버리지 ETF는 횡보가 길어지거나 하락장에서는 변동성 비용 플러스 음의 복리까지 맞아서 계좌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두 가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ETF 가격은 기초 자산을 완벽하게 1대1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ETF에는 이 순자산 가치라는 기준이 있고 우리가 사고 파는 가격은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 사이를 메워주는 존재가 바로 유동성 공급자 이건데 LP인데 LP는 호가를 채워주고 거래가 끊이지 않게 계속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LP가 뭐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ETF를 매수하면 LP는 반대 포지션을 만들고 선물을 통해서 해지를 합니다. 문제는 패닉장 아니면 막 사람들 뭐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속술에 올인, 뭐 TSLL에 올인 이렇게 한꺼번에 돈이 몰릴 때 LP는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랑 그런 속도에 한계가 생깁니다. ETF 가격이 이런 순자산 가치적인 부분에서 위아래로 튀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간혹이 아니고 많아요. 이럴 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물론 분명 지수가 올랐는데 왜 내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지? 대부분 뭐 하루 이틀, 2, 3일이면 보정이 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길어지면 그런 괴리가 더 심해집니다. 그 사이에 멘탈이 먼저 나가버리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50% 손실 중인 속술이 있는데 오늘 15%가 올랐네. 그럼 나는 35%겠지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42%, 한 7, 8%도 오를까 말까 왜 이렇게 반밖에 안 올랐지 하는 이런 의문점이 생길 텐데 그게 바로 저 괴리, 저런 변동성 비용 플러스 음의 복리로 인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선물 vs 레버리지 ETF. 그래서 선물이 더 낫다는 거냐? 선물은 더 위험해 보이죠? 맞습니다. 선물은 더 위험한데 청산도 있고 제로섬 게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잃어야지 누가 따는 구조기도 하고 잘못하면 계좌가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 카지노, 바카라나 이런 해외 선물, 주식 선물은 원수에게 알려줘라 란 말이 있어요. 근데 구조적으로는 약간 달라요. 선물은 계약 구조라서 만기가 있고 증거금으로 움직이고 레버리지 ETF처럼 매일 원금이 깎여서 리셋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타 기준으로 보면 생각보다 이런 차트적인 부분을 좀 잘 안다고 했을 때 계산한 대로 손익이 나오고 수수료 도구조도 다르고 차트기만 매매는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할 줄 아는 사람의 기준에서 말이죠. 모르는 사람이 하면 선물은 더 그냥 망가지는 거고 아는 사람들은 절대 레버리지 안 합니다. 무조건 선물하지. 자, 정리해 볼게요. 레버리지 ETF는 매일 손익 확정 구조라 장기 보유에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고요. 변동성, 데일리 리밸런싱, 그리고 또 괴리율, 음의 복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수는 올랐는데 계좌는 망가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옵니다. 선물은 이 구조가 다르지만 그래도 레버리지 ETF보다는 나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레버리지는 이제 무조건 내려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이해하고 하나의 수익형 도구로 써야 합니다. 그냥 쫙 내려갔다고 올인 받고 기도 메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포지수 보고 분할 딱딱딱 나눠서 손실 확정 나는 그 선까지 긋고 손절 라인도 긋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짧게, 무조건 완벽한 타이밍에 이 공포지수 보면 돼요. 이런 빅테크들은 감당 가능한 크기로 이 50% 넘어가면 이 멘탈이 이 감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1배 상품으로 먼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을 건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공부하고 있는 연구하는 이 스윙 투자는 제 유튜브 명을 봐도 2X 테크 스윙 연구소 빅테크 종목으로 스윙 트레이딩하고 이 두 배 레버리지의 전략을 짜는 그런 유튜버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각심을 드리고자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적어도 요즘 서학개미 분들이 레버리지 ETF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알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지성으로 기다리시면 안 된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투엑스테크 스윙 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들 감사합니다. 안녕.